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시험의 강의를 맡은 전범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과 명품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굴삭기 시험의 합격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요. 굴삭기 시험의 전반적인 체계와 뼈대를 잡는 강의예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강의란 얘기예요. 원래요, 이 공부라는 것도요, 원래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넓게 공부하면서요, 좁게 들어오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숲을 보고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요? 그렇죠. 나무만 공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뭘 공부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공부범위 한눈에 보기라고 그래서요. 굴삭기 시험 전체를요. 로드맵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요. 굴삭기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굴삭기 시험에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께 될 수 있으면 이해 위주로 강의해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요. 그렇죠. 그 도표 자체도 여러분께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시험 확실히 쉽고 빠르게 붙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경험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듣고 그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 진도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공부범위 한눈에 보기예요. 굴삭기 시험의 전체를 한 도표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처음으로. 자, 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굴삭기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이 굴삭기를 중심으로요. 가지가 몇 개 나와 있어요? 3개의 가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하나의 가지, 2개의 가지, 3개의 가지. 굴삭기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3개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뭐예요? 건설기계 구조라는 가지네요. 하나의 주제고 하나의 테마예요. 요거를 공부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가지를 쭉 쫓아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굴삭기라는 하나의 주제가 나왔네요. 테마가. 그리고 마지막 가지를 쫓아가 보니까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라는 하나의 또 테마가 나와 있네요. 즉 3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는요. 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지 잠깐 제가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요. 저희 굴삭기 시험의 출제 기준을 명시해놨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7개 정도의 과목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 책에도 7개의 챕터로 구분해놨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쓰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건설기계 기관이라는 하나의 파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건설기계라는 말 중복되니까 제가 좀 생략할게요. 건설기계 전기라는 파트고요. 세 번째가요. 건설기계 셰시라는 파트예요. 네 번째는요. 건설기계 유압이라는 파트고요. 다섯 번째는 굴삭기 작업장치라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건설기계 관련 법규라는 파트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건설기계 안전 관리라는 총 7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4번이에요. 기관서부터 유압까지. 요 파트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예요. 자동차의 구조랑 똑같아요. 맞죠? 굴삭기도 뭐예요?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굴삭기 작업장치는 순수한 어떤 파트예요? 굴삭기만의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굴삭기만의 순수한 파트이기 때문에 하나로 나와진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의 관련 법규. 이거는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 대해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전관리. 이 파트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그 법에 일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건설기계, 그렇죠, 관련 법령이라는 파트를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굴삭기를 공부하다 보면 크게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동차의 구조. 근데 저희가 시험 보는 굴삭기를 우리가 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건설기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건설기계 구조 파트로 하나가 묶여진 거고요. 다음에 굴삭기만의 순수한 파트, 그리고 굴삭기 하나 묶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과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령으로 묶어서 건설기계 관련 법령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굴삭기를 공부하면은 건설기계 구조 파트, 굴삭기, 건설기 관련 법령 세 가지의 파트가 나오게 된 거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굴삭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된 거고, 가지가. 이제 이해되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디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죠? 건설기 구조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건설기의 구조 몇 개로 나눠졌죠? 크게 기관이라는 거, 전기라는 거, 세시라는 거, 유압이라는 요 네 개의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다음에 기관이라는 거는요, 가지를 계속 쫓아가 보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네요. 기관 본체라는 파트, 다음에 연료장치, 냉각장치, 그 다음에 윤활장치, 흡배기 장치 및 시동 보조 장치. 다 생소하잖아요. 요거는요,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공부 범위를 한눈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만 인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신 거예요. 되셨죠? 다음 두 번째, 전기 파트. 전기 파트는 어떻게 돼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네요. 전기 일반 및 축전지 파트. 다음에 시동 장치. 그다음 충전 장치. 그다음에 등화 장치 파트. 이게 이제 전기에 관련된 파트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셰시 파트. 셰시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휘령, 동력 전달 장치 파트하고, 그다음에 조향 장치 및 앞바퀴 정렬, 마지막으로 제동 장치 파트로 나눠지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기 구조의 마지막 유압 파트는요, 유압 일반 및 유압류, 그다음에 유압 장치, 그다음에 유압 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됐죠? 그러면은 뭐가 끝나는 거예요? 건설기 구조가 끝나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어떤 파트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굴삭기 파트 가야죠. 순수한 굴삭기 파트. 이 굴삭기 파트는 제가 작업 장치라는 파트 하나 하고요. 구조 파트 두 개 나눠놨어요. 자, 작업 장치 파트는 붐이라는 것도 있고요, 암이라는 것도 있고, 버킷 등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조 파트는 상부 회전체와 하부 구동체 두 파트로 분류를 해놨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굴삭기의 세 번째 파트 뭐예요? 건설기의 관련 법령. 이 파트는 크게 법령 파트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법령,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법령 파트에는 법 배우는 파트잖아요. 건설기의 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배우고요. 다음에 안전관리법령은 산업안전, 안전관리, 작업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사 및 전기공사, 이렇게 네 파트를 배우게 되네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굴삭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갈까요? 건설기의 구조 파트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저희 이 교재 내용 있잖아요. 교환 내용은요, 저희 교재 맨 앞에 부분에다 제가 실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충분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먼저 건설기계 구조 파트부터 들어가요. 자, 건설기계 구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건설기계가 움직이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전기, 셰시, 유압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조 파트는 기관, 전기, 셰시, 유압,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되어 있죠. 자, 그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건설기 구조 파트에 어디서부터요? 자, 기관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는 좀 지우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파트에서 우리 건설기계 구조 파트에서 첫 번째 건설기계 무슨 파트예요? 기관 파트예요. 자, 기관 파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관이란 건설기계가 주행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동력을 발생시킨대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엔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기관을 엔진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아신 거예요. 이는 사람에게 있어 심장에 비유될 정도로 건설기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기관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엔진이구나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엔진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가 분류되어 있어요?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맨 처음부터 어디서 볼까요? 자, 기관 본체부터 볼게요. 자, 기관 본체예요. 엔진의 뼈대를 이루는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 주 운동계,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쪽 등 밸브 기구, 캠추, 밸브 리프터, 밸브 등에 대해서 배운다.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기관 본체 요 파트 있잖아요. 요 파트가 전반적인 건설계 구조 파트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 그림으로 제가 상세히 설명할 거니까요,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림 그릴 테니까 한번 잘 쫓아보세요. 자, 제가 그림 그립니다. 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뭐 그렸어요 제가? 원통 그렸어요. 원통. 맞죠? 원통 그렸는데 이 원통을 제가 정면에서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직사각형. 맞습니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직사각형을 그리는 걸 뭐예요? 원통이에요. 원통인데 얘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실린더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실린더라고 불러요. 됐죠? 그다음에 이 실린더를 중심으로요. 이 실린더가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린더가 모여 있는 그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린더 블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실린더 블럭이라고 그래요.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실린더의 머리 윗부분, 우리가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헤드라고 그래요. 맞죠? 윗부분에서 윗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실린더의 머리 위다 해서 실린더 헤드라고 그래요. 됐죠? 자, 다시요. 우리가 원통형이 있어요. 이 원통을 뭐라고 그래요? 실린더. 이 실린더가 모여 있는 상자를 실린더 블럭이라고 하고, 이 실린더의 머리 윗부분 뭐라고 그래요? 헤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 놓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먼저 좀 그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보고 따로 쫓아와 보세요.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미리 여러분께 설명 대비해서 이렇게 그려 놓으면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이 실린더 이제 밑부분부터 그려요. 자, 이 실린더 안에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쇠망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쇠망치, 이렇게. 그래서 요 쇠망치의 쇠 부분이 있잖아요. 요 쇠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피스톤이라고 그래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피스톤이라고 그러고요. 쇠망치의 뭐예요?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그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요거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커넥팅 로드라고 그래요. 커넥팅 로드요. 근데 이 커넥팅 로드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대기인데요, 위에가 뚫려 있고요, 밑에도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조그만 원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스몰 엔드 그래요.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빅엔드라고 그래요. 요 스몰 엔드가 어디에 결합이 된 거냐면요, 요 피스톤 있죠. 요 피스톤과 결합되는 부분을 우리가 스몰 엔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큰 원, 요거 이제 빅엔드인데요. 요 빅엔드 부분에는요, 뭐가 지나가냐면 이런 하나의 축이 지나가요. 뭐가 지나가요? 이런 축이 하나 지나가요. 이런 축이. 이 축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크랭크 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크랭크 축이라고 그래요. 크랭크 축. 그래서 크랭크 축의 일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편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원판이 있어요. 이 원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플라이 휠이라고 그래요. 이걸 플라이 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쪽은 이렇게 도르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도르래가 원래 영어로 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랭크 축 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 도르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린더의 밑부분이 다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자, 원통 뭐라 했어요? 실린더. 실린더 안에 쇠망치 들어가는데 이 쇠 부분에 해당되는 걸 뭐란다? 피스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커넥팅 로드. 요 놈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몰 엔드, 빅 엔드. 스몰 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피스톤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요 빅 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크랭크 축이랑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크랭크 축의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원판인
플라이 휠이라는 게 있고요. 한쪽은 도르래처럼 해서 크랭크축 풀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그럼 주사기 그 주사기 통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실린더고요. 그다음에 주사기 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우리 피스톤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주사기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커넥팅 로드로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밑부분 그렸어요. 실린더 블록 해당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윗부분 그려요. 자, 윗부분, 헤드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요 실린더 위에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삼각 지붕이 하나 있어요. 요걸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연소실 그래요. 뭐라고요? 연소실. 여기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실이에요. 그리고요, 요쪽에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밸브가 하나 있어요. 여기 스프링이 감겨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요쪽도요,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요. 여기도 이렇게 스프링이 감겨져 있고 여기 이렇게 달걀 모양의 하나의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밸브고요. 요 달걀 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캠이라고 그래요. 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요. 이게 원래 이제 둥근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뾰족한 부분이거든요. 요 뾰족한 부분이 이걸 쏙 누르면은 요 밸브가요 쏙 밑에 들어가서 밸브가 열려요. 되셨어요? 그래서 요 우측 부분, 요 밸브가 있는 우측 부분을 우리가 뭐냐면은 흡기에 관련됐다고 그래서 통로라고 그래서 흡기 포트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흡기 밸브라고 하고요. 왼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행정 사이클에서 일어났을 때 연소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 연소 가스를 배출한다 해서 여기는 배기 나가는 통로라서 포트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배기 밸브라고 해요. 됐죠? 그다음에 요 캠은요. 나름대로 어떤 축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요 캠도 요렇게요. 축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 축을 뭐라고 했어요? 캠이 연결된 축이니까 저 이거는 캠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 캠축 끝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돼서 도르래가 달려 있어요. 됐죠? 그리고 캠축과 크랭크축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됐어요? 요거를 뭐 타이밍 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엔진 기관 본체에 대한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뭘 설명해요? 사행정이라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행정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중학교 때 저 기술 시간 같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첫 번째 무슨 행정이요? 흡입 행정. 그 전에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가시자고요. 저 실린더하고 이제 피스톤 관계해요. 이렇게 그릴게요. 요거 실린더라 했어요. 요 안에 쇠망치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럴 때 요 쇠망치가 가장 높이 있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걸 상사점 그래요. 그리고 쇠망치가 가장 낮게 있을 부분,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요 때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사점 그래요. 그리고 상사점하고 하사점 사이에 우리가 거리 있잖아요. 요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이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아셔야만 좀 이해하기 편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먼저 흡입 행정이에요. 흡입이라는 얘기는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공기가 일로 들어와요. 맞죠? 들어올 때 요 밸브가 밑으로 쑥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공간 생기잖아요. 여기로 공기가 침입을 해서 상사점에 있던 피스톤이 올라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행정. 요거를 바로 무슨 행정이래요? 흡입 행정. 됐죠? 다음에 흡입 다음에 뭐예요? 압축 행정이죠. 압축 행정은 뭐냐면 하사점에 있는 피스톤이 얼로요? 상사점으로 올라가요. 근데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올라가는 동시에 이 밸브가 잠겨지고요. 다음에요, 일반적으로 기체는요,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압력이라는 건 힘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힘으로 저를 눌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봐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압력은 힘인데 힘으로 눌러버리면 저는 뭐야?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면 약 700도씨에서 800도씨까지 올라가요. 됐어요? 그래서 고행정이 무슨 행정이에요? 압축행정. 즉 고압이 되면서 고온이 되는 형상. 됐죠? 그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슨 행정이에요? 흡입, 압축, 폭발이잖아. 폭발은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요 연소실 메뉴예요. 요렇게 생긴 하나의 뭐가 있냐면 노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분사 노즐 그래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요. 일반적으로 연료를 집어넣잖아요. 그 연료의 최종 종착지가 여기예요. 이걸 뭐랬어요? 우리가 분사 노즐이요.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폭발이
압력이 올라갈 때 온도가 올라가요. 한 708도씩 된댔어요. 거기다가 그 연소실에다가 얘를 중심으로 고압의 연료를요 안개와 같이 뿌려요. 쫙 뿌려서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착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즉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발 행정 또는 여기서 힘을 발생한다 동력 행정, 혹자는 여기서 폭발도 연소거든요. 연소 팽창 행정 그래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행정이 폭발 행정이에요. 됐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피스톤이 내려가죠. 하사점으로. 됐죠? 그 다음에 연소가 이루어지면 무슨 가스가 발생해요? 연소가스. 연소가스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려왔던 피스톤의 하사점이 상사점으로 올라가면서 이 밸브가 쏙 내려와서 열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소가 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요. 흡입, 압축, 폭발배기. 흡입, 압축, 폭발배기가 여기 연소실에서 실린 데서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피스톤이 계속 상하 운동을 해요. 맞죠? 커넥팅 노드라고. 맞죠? 왕복 직선 운동을 하면서 여기서 폭발 때 뭐가 나요? 동력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크랭크 축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그렇죠? 회전시키는 운동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동력 전달 장치를 해가지고 타이어까지 가서 타이어가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회전시켜서 모두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캠도 같이 움직여서 캠에 해당되는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뭐예요? 이 피스톤 끊임없이 위아래로 상하 운동하죠. 커넥팅도 상하 운동하죠.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캠도 아죠. 크랭크 축도 무슨 회전 운동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주 운동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의 개폐, 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먼저 캠이 움직였고요. 그렇죠? 또 밸브를 움직이는 밸브 리프터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밸브 기구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우는 게 우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기관 본체예요. 어때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제가 건설기계 구조 파트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림까지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요거는 머릿속에서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기관 본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됐죠? 자, 그럼 다음엔 뭐예요? 일로 와보세요, 이제. 연료장치예요. 됐죠? 자, 연료장치 한번 읽어볼게요. 연료 탱크 속의 연료를 연료 공급 펌프를 거쳐 연료 필터로 여과하고 분사 펌프로 보낸 후 최종적으로 분사 노즐을 통하여 연소실 내에 안개와 같이 분사하는 장치. 연료 탱크, 공급 펌프, 필터, 분사 펌프, 노즐 등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료 장치예요. 자, 아까 최종적으로 연료는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이 분사 노즐까지 오잖아요. 여기에 고압의 연료가 와서 여기서 연소실에다가 안개와 같이 뿌려서 여기서 착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장치가 연료 장치예요. 근데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엔진은 어떤 종류 엔진하고 어떤 엔진이 있는지 아세요? 그죠? 디젤 엔진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또? 가솔린 엔진이 있어요. 맞죠? 이건 상식이죠. 자, 디젤 엔진 뭐 써요? 연료로? 경유 써요. 맞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은 뭐 써요? 휘발유 써요. 맞죠? 근데 자, 디젤 엔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어떻게 했어요? 디젤 엔진에서 결론은 동력을 얻는 행정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압축 행정 때 뭐가 돼요? 압력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간다잖아요. 거기다가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안개와 같이 연료를 뿌려줘서 여기서 착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은 무슨 기관이냐면 압축한 상태에다요. 거기다가 뭘 뿌렸어요? 연료를 뿌려서 불 붙게 했잖아요. 그래서 압축, 우리가 착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 가솔린은 엔진은 어떤 거냐면은 얘는 압축 착화 개념이 아니라 얘는 항상 뭐냐면 점화 장치가 있어요. 점화 플러그라고 해서 그래서 전기 점화 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시험 문제는 좀 많이 비치기도 해요. 가솔린 엔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점화에 관련된 장치들이 필요한 거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압축 착화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연료 장치와 같은 즉 연료 공급에 관한 부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연료 장치는 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연료 탱크에서 연료 공급 펌프를 거쳐서 그다음에 거기 연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여과시키는 필터를 거쳐서
분사 펌프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분사 노즐까지 와서 여기서 연료를 이제 뿜어주잖아요. 요 일련의 장치들을 배우는 게 연료 장치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한번 봐요. 다음에는 무슨 장치예요? 냉각 장치예요. 냉각 장치. 냉각 장치는 말 자체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좀 시원하게 해주고 말 그대로 열을 식혀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켜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여 적정한 온도 75도씨, 85도씨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라디에이터, 수온 조절기, 물펌프, 냉각팬, 팬벨트, 라디에이터 캡, 리저브 탱크들을 학습한다 그랬어요. 자, 냉각 장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 식혀주는 장치예요. 자, 여기 지금 아까 4행정 사이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폭발, 연소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한 1500도씨에서 20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럼 굉장히 높은 고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이 장치들한테, 이 부품들한테 어떤 경우가 생기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열을 나름대로 식혀주는 장치가 바로 무슨 장치예요? 냉각 장치예요. 자, 라디에이터, 이건 뭐예요? 방열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진 앞에 이거 자동차 그 본네트 열어보면 엔진 앞에 있잖아요. 커다랗게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어떤 뭐 직사각형의 나름대로 부품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라디에이터고요. 그다음에 수온 조절기, 이제 수온을 조절하는 거고. 자, 물 펌프는 뭐예요? 엔진이 과열되니까는 엔진에다가 물 통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워터 재킷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저 펌프를 통해서 냉각액을 주입시켜주는 장치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팬도 있어요. 또 이렇게 선풍기처럼 달려서 이게 끊임없이 막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 열을 식혀주잖아요. 그다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무슨 장치예요? 냉각 장치예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장치예요? 이제 윤활 장치예요. 윤활 장치. 자, 윤활이란 말이 뭘까? 이건 이제 부드럽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엔진 안에서 서도 부딪히는 부분에서의 마찰을 방지하고 부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무슨 장치? 윤활 장치예요. 자, 오일 팬, 오일 스트레이너, 오일 펌프, 오일 필터, 그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 오일 압력계, 오일 제트, 갤러리 등에서 기술한다라고 했어요. 자, 윤활 장치 어떤 장치인가요?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앞으로 제가 네모 그림 뭐예요, 이거? 이거 실린더예요. 맞죠? 이거 세모 그리면요. 이거 연소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실린더 안에 뭐 있다 그랬어요? 쇠망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뭐라 했어요? 이거 피스톤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손잡이 이거 커넥팅 노드라고 그랬고요. 자, 여러분하고 벌써 이제 학습하니까 되게 쉬워졌어요. 자, 윤활 장치 뭐냐면요. 이거 엔진에서요. 이 피스톤이 무슨 운동이에요? 아까 4행정 사이클 하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끊임없는 4행정 운동을 하잖아요. 직선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얘도 쇳덩어리고 얘도 쇳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 부분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요. 맞죠?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면 뭐가 발생해요? 마찰열 발생하네요. 또 하나, 이놈도 쇳덩어리, 이놈도 쇳덩어리지만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론은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달아 없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마모가 일어나요. 자, 마모가 일어나고 열받고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발라요? 여기다가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칠. 자, 기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일이라고 그러죠. 오일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게 뭐예요?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 바른다는 얘기. 결국 윤활 장치라는 뭐냐면 엔진 오일과 관련된 장치가 바로 윤활 장치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엔진 밑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오일 팬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나중에 수리하러 가시면은 엔진 오일 갈라고 하면은 자동차 그 본네트 밑에서요, 이렇게 팬이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 이제 있는 오일을 쫙 빼내거든요. 이제 되게 이제 오래된 거죠. 이제 까맣죠. 나름대로 이제 부품에 대해서 쓰고 남는 기능이죠. 요거 빼고 새로운 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오일 팬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윤활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오일 팬에서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가 있어요. 오일 팬에서 그리고 오일 스트레이너를 거쳐요. 스트레이너를 통해서 오일을 빨아들여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오일 펌프를 통해서요. 오일을 각쪽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는 오일 중에 일반적으로 불순물이 있으니까는 오일 필터를 걸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이제 갤러리라고 그래요. 오일 갤러리가 뭐냐면 오일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얘기해요. 오일 갤러리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엔진에다가 말 그대로 오일을 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플로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찰열이 발생하는 것을 좀 식혀주고요. 그리고 마모가 되는 걸 방지해서 우리가 기름칠하는 거. 그걸 바로 무슨 장치라고 해요? 윤활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다음에 무슨 장치예요, 이제? 흡배기 장치 봐요. 자, 5번이에요. 흡배기 장치면 시동 고정 장치. 자,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 에어 클리너, 흡기 매니폴드, 서지 탱크, 스로틀 밸브 등. 그다음에 연소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장치, 배기 매니폴더, 촉매 변환기, 머플러 등. 그다음에 흡입하는 공기의 양을 늘려 엔진의 출력을 증대시키는 장치, 터보차저, 슈퍼차저. 그리고 추운 곳에서 엔진의 시동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 예열 장치, 감압 장치 등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름 자체에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흡배기 장치, 흡기, 공기를 빨아들이는 장치, 맞죠? 거기에 관련된 거 무슨 이유죠? 에어 클리너. 그다음에 흡기 매니폴드, 서지 탱크 같은 거. 그다음에 배기 장치 뭐예요? 공기를 내보내는 연소가스 내보내는 거 뭐예요? 배기 매니폴드, 촉매 변환기, 머플러 등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흡배기 장치고요. 그다음에 흡입하는 공기 출력을 늘린다는 거. 여러분 보면은 뭐죠? 경주용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브렁브렁 엄청나게 출력을 방지하잖아요. 출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흡기의 양을 집어넣은 만큼 출력을 많이 증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터보차저, 슈퍼차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운 곳에서 이건 저희가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 시동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추울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열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열 장치 같은 거 아니면 또 감압 장치 해가지고 시동을 잘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들, 그런 거 배우는 게 여기 장치.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읽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뭐 공부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건설기계 기관 파트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건설기계 기관, 엔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에 관련된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기관 본체라는 파트 있었고, 이거 제가 정말 설명 잘해드렸죠. 그림까지 그려면서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연료 공급하는 장치, 연료 장치, 그 다음에 열 받으니까 식혀주는 장치, 냉각 장치, 그 다음에 부품 간에 서로 간에 부딪히다 보니까 열 나고 마모되니까 그거 방지시켜주는 장치, 윤활 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 들어가고 나가는 장치. 그 다음에 시동 보조.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리니까 시동 잘 걸리게 해줄 수 있는 시동 보조 장치. 그래서 우리가 기관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다음에 건설기계 전기 파트로 한번 가요. 자,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우고 또 볼게요. 자, 건설기계 전기예요. 전기 파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는 전기를 비축하거나 방출하는 뭐예요? 축전지. 맞죠? 그 다음에 정지된 건설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시동장치. 다음 전력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충전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을 밝혀주는 등화장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요. 즉 건설기계 전기. 뭐 배워요? 네 가지 배워요. 맞죠? 전기, 일반 및 축전지에 관련된 거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시동장치, 충전장치, 등화장치 이렇게 볼 거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 어디서부터 봐요? 우리? 그렇죠. 전기, 일반, 축전지부터 봐요. 자, 건설기 전기. 자, 전기, 일반 및 축전지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전기의 정의, 구성, 법칙과 퓨즈, 반도체 등 전기 일반에 대한 사항과 전기를 비축하고 방출하는 장치인 뭐예요? 축전지의 종류, 구조, 전해액, 충반정 등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파트는 뭐예요?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그렇죠? 일반적인 거, 그렇죠? 전기의 정의, 구성, 법칙. 법칙하면은 여러분 좀 아는 거 있어요? 저 중학교 때 배운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법칙?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세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그래서 이 공식은 저 아직도 알고 있어요. I는 R분의 V. 이건 전류라고 그러고 저항이라고 그러고 V라고 그래요. 요 공식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법칙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플레이밍의 오순선 법칙, 왼손 법칙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저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준 게 있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외동아들은요 바른 손잡이래요. 그리고 바른 손은요 발전기래요. 그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바른 손도 발전기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웠느냐? 외동아들 맞죠? 왼손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동일해요. 전동기의 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손 이거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은 발전기의 원리가 됐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보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됐죠? 다음에 이런 전기 일반대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전기를 비축하거나 방출하는 장치 뭐예요? 축전지. 축전지가 뭐예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배터리라고 하죠. 그런 배터리에 관해서 종류나 구조나 전해액이나 충반전 등 이런 거 좀 배우는 게 바로 요 파트가 돼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냥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고 그냥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됐죠?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제 시동장치예요. 시동장치. 잠깐 읽어볼게요. 엔진을 시동할 때 엔진 스스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장치. 스타터 모터, 기동전동기, 마그넷, 전자석, 솔레노이드, 스위치 등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어요. 자, 시동이에요. 동작을 시작한대요. 자, 차량이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멈춰 있는 차량에다 외부적인 힘을 가해서 그걸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 시동 장치인데요. 그거는 제가 좀 원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엔진이라고 그래요. 우리 배웠죠, 여태까지. 기관이에요. 엔진인데고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모터가 있어요. 모터. 그리고 요 밑엔 또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마그넷 스위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마그넷 스위치래요. 마그넷이 뭐예요? 자석이잖아요. 뭐 자석 스위치인 거 그래요. 스위치가 있고요. 이 모터에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톱니바퀴로 이렇게 맞물려서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요 마그넷 스위치 옆에도 이렇게 톱니바퀴 형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여기에 끝부분에 뭐가 설치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작은 톱니바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피니언 기어라고 그래요. 기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요 엔진에는요. 크랭크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뭐랬죠? 커다란 원판이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플라이 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 기관본체 설명했어요. 플라이 휠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동을 거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시동 걸려고 하면은 차량 들어가서 뭐예요? 키박스 있잖아요. 키박스에다 키 집어넣고요. 돌리죠. 아니면 심지어 요즘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딱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마그넷 스위치라는 애가 작동이 돼가지고요. 얘가 이 톱니바퀴를요 통해서 이 피니언기를 쭉 밉니다. 그래서 이 피니언기가 어디까지 오냐면 쭉 밀려가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맞물려요. 누구랑요? 플라이 휠이랑. 그 다음에 뭐가 작동하냐면 모터가 작동해요. 모터가 작동해서 힘을 불어넣어요. 넣으면 이 피니언 기어가 어떻게 돼요? 돌아요. 맞죠? 돌면은 여기에 맞물려 있는 플라이휠도 돌아야 안 돼요. 플라이휠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뭘 통해서요? 크랭크 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요? 엔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장치들 무슨 장치요? 시동 장치. 제가 나름대로의 원리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됐죠?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 됐어요? 자, 다음에는 무슨 장치예요? 이제 충전 장치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동 장치, 엔진 제어 장치, 램프류, 에어컨 장치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장치. 무슨 장치? 발전기를 합성한다. 발전기. 충전 장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바로 뭐라 그래요? 충전 장치라 하는구나. 이것도요. 그냥 시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만 외우면 되니까요. 우리가 복잡하게 어떤 이론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 장치라는 게 발전기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플러스 시킨다면 아까 바른손은 무슨 장치래요? 발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해당이 되는구나. 그 정도. 되셨죠? 자, 다음에 무슨 장치예요? 이제 등화 장치예요. 등화 장치. 여기도 이 자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등화예요. 불을 밝히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장치. 맞네요. 무슨 등? 전조등, 뭐 안개등, 뭐 실내등, 후진등. 됐죠? 그 다음에 신호용,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조명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외부 표시용. 뭐예요? 차폭등, 후미등, 주차등, 번호판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 등화장치는 뭐예요? 이 자체에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말 자체로. 그러면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우리 어디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전기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겠습니다.